오은영의 결혼지옥, 이혼 숙녀 캠프 등 다양한 사랑과 결혼의 갈등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연예인처럼 유명해지고 불륜을 정당화하는 드라마 속 인물이 오히려 대중의 응원을 받기도 하죠. 이런 세태를 보다 보면 문득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부 젤다와 스콧, 출발부터 불균형. 1900년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태어난 젤다 세이어는 대법관의 딸이자 상원의원과 주지사의 손녀였습니다. 이렇게 배경 좋은 집안에서 자라난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파티, 술, 담배, 연애, 나체 다이빙 등 언론에 자주 오리내릴 정도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도회장에 가난한 청년 작가 지망생 스콧 피츠제럴드가 나타납니다. 젤다는 그에게 이성적으로 끌렸습니다. 깔끔한 외모, 유려한 말투 속에 강렬한 남성미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스콧도 화려한 젤다에게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남자와는 절대 안 된다. 젤다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젤다는 돌아서야 했고 약혼은 무산됐습니다. 그날 이후 스콧 안쪽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젤다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지만 그녀가 다른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어. 내가 여자를 좋아할 때는 그녀들을 소유하고 그녀들 위해 군림하고 그녀들에게 존경받길 원해. 그는 미친 듯이 글을 썼고 낙원의 이쪽이라는 소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젤다의 집안은 유명 작가가 된 그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결국 둘은 결혼합니다. 2부 겉은 화려하고 속은 곪아가는 삶. 그들은 겉으로는 뉴욕 상류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젊고 부유하고 정열적인 부부로 불렸고 젤다는 미국 최초의 플래퍼 상징이 됩니다. 플래퍼란 1920년대 미국 도시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소비와 쾌락, 자기 표현을 즐긴 모던한 여성상을 말하지만 동시에 퇴폐의 이미지도 함께 붙었죠. 그들의 삶은 화려했지만 조명 너머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스콧이 젤다를 부양하는 입장이 되었고 젤다는 더 이상 남부 사교계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스콧의 그늘 아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창작은 언제나 그의 검열 아래에 놓였습니다. 설령 그녀가 단편을 써도 부부 공저 혹은 스콧 단독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출판 제안도 그가 막았습니다. 젤다는 자신의 글을 발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스콧은 젤다의 말과 글, 심지어 병력까지도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아름답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적나라하게 담은 소설이었고 젤다의 일기를 통째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스콧은 젤다의 개성, 가치, 삶의 모습 등 모든 것을 자신의 소설을 위한 자산으로 취급하며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나의 잃어버린 도시 등 그의 작품 속 여자 주인공은 언제나 젤다의 조각들이었고 그는 그것을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한 비평가가 젤다의 일기를 출판하자고 하자 스콧은 이를 반대했고 젤다는 창작 의욕을 꺾인 채 점점 스콧과의 관계에 지쳐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난 비행사와 연애를 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스콧은 그녀를 한 달간 가두고 압박하여 이혼을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젤다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면엔 스콧 자신도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젤다의 막대한 사치 뒷바라지, 생활비, 요양비, 해외 체류 비용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거든요. 번 돈은 족족 사라졌습니다. 장편 소설을 쓰고 싶었던 스콧은 어느새 젤다를 먹여 살리기 위한 생계형 단편 소설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3부 젤다의 갈망과 무너짐. 젤다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미혼 시절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파티에 나가고 무대에 서고 자신만의 예술로 살아가고 싶었죠. 그녀는 발레, 그림, 파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몰입은 초인적이어서 하나에 꽂히면 17시간씩 이어지곤 했습니다. 젤다는 이탈리아 발레단의 초청까지 받았지만 스콧의 반대와 육아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콧은 젤다의 작가, 화가, 무용가, 영화 출연 데뷔를 모두 막았고 정조 서약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버거워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무책임하게 자유롭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책임 없던 미혼 시절의 세속적 낙원을 꿈꾸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 그녀는 조울증, 양극성 장애 증세를 보였고 당시 정신의학의 한계로 인해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아 감금과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소설 왈츠는 나와 함께를 2달 만에 써내고 출판사에 보냈지만 이를 알게 된 스콧은 젤다에게 격분했습니다. 당신이 작가든 아니든 상관없다. 설령 작가라 해도 삼류 작가다. 삼류 발레리나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건 내 거다. 내가 작가이고 내가 돈을 대니까 당신 것 따윈 없다. 창작도 육아도 딸과의 만남도 모두 금지된 채 병원에 갇혔던 그녀는 1948년 병원 화재로 사망합니다. 4부 스콧의 자기 기만과 붕괴. 스콧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정신병리적인 소유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뮤즈라 불렀지만 그녀의 감정과 불안, 병력까지도 소재로 착취해서 자신의 문학 속에 녹였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도 소설 속에서도 자신을 언제나 선한 인물로 정당화했습니다. 반면에 젤다와 그녀의 소설 속 분신들은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작권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착각 아래 그녀의 삶을 통째로 소유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탐욕 자체인 자본과 같은 망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가족 부양을 위해 공장 기계처럼 단편 소설을 써서 잡지사에 파는 생계형 글 노동자가 되면서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져 무너졌습니다. 그는 헐리우드의 한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부 보상 심리와 조건부 사랑이 맺어졌을 때 젤다는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항상 젊고 무책임한 것이었어. 내 방식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거. 내 인생이 온전히 내 것이길 바랐던 것뿐이야. 그녀는 항상 젊고 무책임한 삶을 원했지만 결혼과 육아 속에서 그 자유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책임 사이에서 무너졌습니다. 스콧과 젤다는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점차 이성적 끌림에 의한 서사에서 조건부로 맺어져서 서로를 착취하고 소비하는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젤다는 조건부 사랑을 했고 스콧은 조건 증명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녀를 통제했습니다. 그 관계는 각자의 욕망을 위한 상호 착취 구조로 굳어졌고 그 구조는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스콧은 스콧대로 벼랑 끝 위기 속에서 생계를 감당했고 젤다는 젤다대로 삶의 주권을 원하면서도 모든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단 한 번의 거래 조건으로 고정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특히 사랑은 서로를 지분처럼 소유하려 할 때 금세 무너집니다. 반면에 서로를 도우며 살아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과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